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생업에 바빠서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보지 못하는 혹시 많이 듣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위한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 예, 언더스탠딩입니다. 네, 지식형 성인 방송 언더스탠딩입니다. 네, 요즘 해외에서도 그렇고 예. AI 검색 AI 이런 게 유행이래요. 우리가 뭐 궁금한 거 있을 때 구글 들어가면 이제 약간 좀 옛날 사람 취급하는. 그렇죠. 구글 해도 뭐 네이버 해도 대충 나오긴 나오는데 꼭 비서처럼 누가 검색해서 대충 알려주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건 이제 AI한테 시키면 자기가 검색해서 착 보여준다. 우리가 인공지능 만든 보람이 그거잖아요. 비서처럼 부려먹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그런 게 조금씩 상업화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뒤에 비서가 숨어 있는 건지, 뭐 이 검색 AI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모시는 이분은 우리에게 인공지능의 세계에 대해서 처음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렇죠. 지금만 해도 다들 인공지능 뭐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전, 1년 전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일자 모식일 때 그렇습니다. 호련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리라.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인공지능계의 일타 강사 경배하라. 솔트록스 이경일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일타 강사가 또 오셨으니까 엄청 기대됩니다. AI 삼촌 이경일 대표님. 네. 검색 AI 검색이 맞습니까? 검색 AI가 뭐예요, 그게? 뭐 AI 검색이나 검색 AI 뭐 어떤 정의된 그 문장은 아니니까요. 뭐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AI 검색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AI 검색. 왜냐면 기술적으로는 검색에 기반해서 AI가 답변도 하고 뭘 하는 건데 실제로 사용자가 기대하는 거는 결과는 검색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검색을 해준다 해서 AI 검색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 같긴 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막 AI는 뭐 챗 GPT니 뭐 이런 애들 많이 만들잖아요. 네, 솔트록스도 뭐 AI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럼 AI를 잘 만드는 회사가 AI 검색도 잘 만드는 겁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생성 AI 태풍이 불다가 올해 여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검색 AI 또는 AI 검색에 관련된 관심이 엄청 커졌거든요. 그 맨 처음에 시작했던 회사는 미국의 U.com이라는 서비스를 U.com.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냥 진짜로 YOU.com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 같은 거 몇 개 가져왔는데요. U.com이 그 서비스를 초창기부터 시작했어요. 작년 초부터. 근데 호련이 퍼플렉시티라는 회사가 나타났는데 이 두 회사 다 AI를 제일 잘하는 회사라고 보기도 어렵고 검색을 제일 잘하는 회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구글도 아니고 그렇죠. 네이버도 아니고. 물론 퍼플렉시티 대표 같은 경우는 그 구글 계열 회사죠. 딥마인드에도 있었고 오픈 AI에도 있었긴 했어요. 근데 초창기부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서 챗GPT를 만들어서 잘 뭐 물어보면 대답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집중을 한 거죠. 오늘 그 얘기도 좀 할 텐데 도대체 챗GPT가 무슨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AI 검색은 이걸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한 걸까? 조금 다른가 보네요. 어쨌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U.com, 퍼플렉시티 그리고 국내 기업이지만 미국 기업인 구버 그리고 최근에 설치 GPT라고 그 오픈 AI가 이제 내놨는데 그 내놓는다는 말 한 번 한 걸 갖고 구글의 주가가 3%가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임팩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그럼 그 얘기 하기 전에 일단 왜 우리가 검색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종족을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종족 외에도 지구상에는 대략 13개에서 15개 종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족 백인, 흑인, 뭐 동양인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 호모사피엔스 종족인데요. 뭐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나온 지가 한 30만 년 정도 됐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 30만 년 동안 우린 진화를 했을까요? 어때 보이세요? 더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호모사피엔스? 살짝 진화. 살짝 진화? 그래도 모르겠네. 그건
그 정도 때 태어났던 아기와 요즘 태어났던 그렇죠. 아기를 비교할 때 요즘 태어났던 아기가 더 똑똑하냐? 그렇죠. 그걸 봐야죠. 그래야 그렇죠. 진화한 걸 알 수 있지. 네. 근데 결론만 보면 그닥 진화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야. 네. 그래서 사실 진화의 본질 중에서는 종의 진화죠. 우리가 종이 바뀌어야 돼요. 예. 다른 종으로. 근데 우리가 그냥 똑같은 종이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면 옛날에 글자가 나오기 전에는 정보량이 한 사람이 학습하고 평생 외울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보면은 평생 제가 말할 수 있는 양 이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평생 들을 수 있는 양.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본다면은 대략 500메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요즘 USB에도 안 들어가는. 예. 그랬다가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난 게 글자가 만들어나고 나서죠. 그래서 참고화면을 보면은 글자가 만들어진 게 대략 5,000년 전이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예를 들자면 인쇄기 발명되고 월드와이드 발명되고 스마트폰 발명되고 나서 1인당 정보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1인당 정보량이 어느 정도냐면 이미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20년간 1인당 정보량이 1,000만 배가 증가됐어요. 이야. 네.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양을 인구 숫자로 나눈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나눠보면 쉽게 얘기를 하면요. 지금 생성되는 양 중에서 저한테 관련 있는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1시간 동안 제가 읽을 수 있는 거에 비해서 대략 1억 배 이상의 양이 같은 시간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생성되고 있어요? 죽을 네. 때 깨야도 못 쫓아가겠네요. 그렇죠. 불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검색 엔진의 한계를 보면 이래요. 네이버나 구글 요즘 많이도 안 쓰지만 예. 구글에 들어가서 3프로 TV가 됐던 또는 언더스탠딩을 넣으면은 검색 결과가 몇 개나 나올까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나올걸요? 최소한 몇억 개 이상은 나올 거예요. 예. 물론 그거를 다 보여주지도 않지만 그럼 제가 그 중에서도 이거 3프로 TV 언더스탠딩만 골라봐야겠다 그러면 키워드를 몇 개를 추가를 하죠. 예. 그래도 몇만 개가 나오죠. 음. 그럼 몇만 개 나온 거를 제가 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뭘 하냐면 하나씩 클릭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구글의 방식. 그렇죠. 그나마 관련성 높은 걸 위에다 올려주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1번을 클릭해서 위로 올라가고 2번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읽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내가 관심 있는 건가 아닌가를 보는 거죠. 예.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검색인데 문제는 이젠 정보량이 너무 많기도 해서 검색을 옛날에는 구글 신이 뭔가 혜택을 딱 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재앙인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를 제가 어떻게 다 읽고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AI가 해주자라고 하는 게 AI 검색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AI가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짓을 검색을 했어요. 그럼 구글에 눌러서 네. 사실은 사람이 봐야 되는데 일일이 다 볼 수 없으니 AI가 먼저 그걸 다 봐. 네가 다 보고 요약 정리 좀 해와. 그건가요? 딱? 목적은 비슷해요. 요약 정리뿐만 아니라 물어보는 게 답을 찾아내는데 예. 그 문서들에서 검색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서를 읽고 그걸 이해해서 답을 생성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겁니다가 아니고 그걸 읽고 내가 요거 참고해서 새로 글을 써주는 컨셉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글을 써내는 거예요. 그 문서를 보고 문서에 있는 거를 발췌를 해서 이게 답입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학습하는 거죠. 거다. 근데 그건 학습하고는 좀 다르고요. 오늘 조금 이따 좀 어려운 기술이지만 편하게 설명을 하면 시험 보는 거랑 비슷해요. 제가 두 분 재밌으라고 장표를 가져왔는데 혹시 해보셨어요? 그 치팅이라고도 하고 컨닝. 컨닝. 맞죠? 어떤 방법 해보셨어요? 손가락이 나만 하질 않아. 손가락이. 네, 저렇게 다 해봤다, 다 해봤어. 손바닥 위에 저 다 해보셨어요? 다 해봤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벽에다가도 해놓고 네, 뭐 그렇죠. 책상 책상에도 위에도. 쓰고. 진짜 책상 바꾸라고 한 형들 진짜 조교 형 정말 짜증나지. 공부를 잘해도 예. 그렇게 컨닝을 해야 되는군요.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저게 필요해요. 공부를 안 하면 컨닝 페이퍼도 필요가 만들 수가 없어. 그거 알아요.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축소 복사를 해서 안 그래 보신 모양이시네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이가 하나로 되는 거. 다 기억할 수 없다. 그렇죠. 공부. 사람이 그러면 다 기억할 수 없다. 우리는 그거를 다 기억 못하니까 힌트 같은 걸 참고를 하는 거를 컨닝 페이퍼에다 이제 넣는 거죠. 치팅하려고.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외우고 공부할 생각 안 하고 저 대학교나 대학원 다닐 때 친구들은요 컨닝 페이퍼를 밤새 만드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세네 번 접어가지고선 이렇게. 네.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들어와서 야 오늘은 오픈북이야 했을 때. 하면은
그 친구는 밤새 한 게 아무 그렇죠. 도움이 안 의미가 될 거 없지. 아니에요. 의미가 없지. 의미가 없죠. 심지어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달달 외운 친구도 오픈북이라 그러면 오히려 화내요. 짜증내지. 그래서 챗GPT하고 그 다음에 AI 검색이 뭐냐? 그럼 챗GPT는 책을 100만 권 주고 너 이거 다 읽고 외우고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질문하면은 너 외워서 답변해. 외워서 답변해. 그렇죠. 그게 챗GPT예요. 그렇죠. 근데 네. 진짜는 외우는 건 아니에요. 외운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건데 네. 어쨌든 학습해서. 학습해서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 시험 문제다 딱 생각해서 답변을 하는 게 챗GPT예요. 예. 이미 공부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챗GPT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100만 권을 읽었다고 칠게요. 근데 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AI 검색 같은 경우는 100만 권 읽기 싫어서 맨날 놀았어요. 뭐 미팅도 하고 대학교 때 맛있는 것도 먹고 술 한잔 먹고 그러니까 취해갖고 잠들어 버리고 딱 책을 한 두세 권은 읽었지만 그래도 대충 분위기는 알아요. 예. 어느 챕터에 뭐가 있는 정도는 책 피면 아는 거죠. 그때 이제 선생님이 교수님이 야 오늘은 오픈북이야. 그러면 두 사람의 성적 차이가 얼마가 날까요?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게 바로 챗GPT하고 그 다음에 AI 검색의 차이예요. AI 검색은 야 너한테 오픈북 시험을 보게 할 텐데 질문할 텐데 그 질문과 관련된 문서들을 네가 구글에서 검색하던 인터넷에서 검색하던 네가 이미 모아놓은 문서가 있으면 그 중에 찾아서 그래서 그거를 네가 그 순간에 컴퓨터는 빠르니까요. 빨리 읽어보고 네가 공부했던 것하고 결합해서 답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북 시험하고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미리 공부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럼? 근데 이 공부를 해야 공부를- 돼요. 하긴 하는데 네. 도대체 어떤 공부냐면은 챗GPT 4나 4.5처럼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서 모든 걸 다 외워서 난 천재야. 모든 걸 같은 다 게 외우고 아니라. 있어가 아니라 대충 이제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서 공부하고 커닝 페이퍼 정도로 요약된 거를 공부한 애가 이제는 오픈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 큰 거를 만든 다시 얘기해서 오픈 AI가 챗GPT에다가도 검색 기술을 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 학습 능력까지도 같이. 같이. 그래서 모든 검색 AI나 AI 검색 시스템은 모두 다 합숙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한테 일 시키는 거고. 외워서 답변해라. AI 검색은 속독 능력이 있는 똑똑한 고등학생 정도한테 툭 던져주고 자 공부해서 답 가져와 하는 그렇죠.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한 친구가 뇌를 더 작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유용. 예. 네, 근데 결과물은 비슷하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기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하고 안 하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픈 AI는 심지어는 공부까지 한 박사애한테 오픈북 시험까지 지금 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경각심을 가지기도 하고 긴장도 하는 거죠, 구글이요. 근데 하여튼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기 전엔 도대체 검색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검색이 뭘까요? 혹시 두 분 검색하면은 검색이 뭐가 뭘까? 생각나세요? 검색이라는 건요. 네. 세상에 있는 정보를 비슷한 키워드를 키워드를 찾아주는 거죠. 중심으로 인덱싱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많이 유사합니다. 네. 우리는 검색 그러면은 네이버하고 구글만 생각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검색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는 정보나 문서, 내가 관심 있는 정보나 문서를 정확하고 많이 찾아주는 게 목표죠. 예. 네. 그래서 정보 검색을 하거나 문서 검색을 한다 그러면은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걸 얘가 수집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구글이나 네이버, 특히 구글은 굉장히 저렴하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전 세계 언어로 돼 있는 걸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크롤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유명한 얘기인데 구글이 스탠포드에서 창업을 했을 때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가 없어서 고장난 컴퓨터나 싼 컴퓨터 모아가지고서는 그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코노믹한, 그러니까 경제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두 번째는 그렇게 문서나 정보를 가져오면 아까 단어로 검색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요. 네. 그럼 이 안에 무슨 단어가 있는지를 뽑아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 형태도 분석을 하느니 스태밍을 하느니 그런데 문서를 옛날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읽고 단어들을 쪼개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은 삼프로 TV 언더스탠딩은 대한민국의 지식을 뭐를 해 그러면 3프로 TV 언더스탠딩 대한민국 이런 단어를 잘라내는 거죠.
그거를 얼마나 잘하냐가 20년 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 비슷한 단어가 얼마나 맞느냐. 비슷하다기보다는 그렇지. 하여튼 문서 내에서 예를 들면 형용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입니다, 읍니다, 씁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제거를 열심히 기계가 해줘서 예. 핵심 단어들만 뽑아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냐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책을 보면 이 책에 뭐가 있지 그러면 맨 뒤에 가면 인덱스 색인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럼 이 단어가 쫙 있죠. 네. 그럼 그 단어를 보면 이건 15페이지 있고 이건 35페이지 있고 이건 75페이지 있고 그럼 거기 가면 그 단어가 들어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거를 똑같이 컴퓨터로 구현하자고 했었던 거거든요. 검색이라는 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문서와 정보를 일단 모아야 되고 그게 문서라면은 도대체 100만 페이지 중에서 몇 번째 페이지에 이 단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어를 뽑아내는 거를 해요. 그거를 우리가 단어 추출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저희 쪽 분야에서는 형태소 분석이나 개체명 인식에 뭐 이런 말을 썼어요. 예.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서야 이제 색인을 하는 거예요. 색인은 책 뒤에다가 단어가 있고 단어가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다 보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검색인 거예요. 검색은 그럼 사용자가 그 단어를 넣어요. 언더스탠딩이라고. 네. 그러면은 책 뒤에 보면 언더스탠딩 15페이지, 35페이지, 70페이지 있으면 이 세네 가지 페이지를 가서 보면 있는 거죠. 그치, 그거를 맞아. 1번, 2번, 3번에서 순서대로. 문서 보여주고 저는 클릭을 하면 그 페이지를 이동해서 그걸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검색 기술인 거예요. 네. 근데 더 좋은 검색은 뭐고 더 나쁜 검색은 뭐죠? 더 좋은 검색은 내가 찾는 바로 그걸 알려주는 게 좋은 검색이고. 나랑 관련 있는 걸 위에다 올려주는 게 좋은 검색. 그렇지. 바보같이 내가 안 찾는 건데 관련 단어만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고 있다고 해서 갖고 오면 좀 나쁜 검색이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는 모두 다 아는데 20년 전만 해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공학적 과학적 문제였어요. 그렇지. 뭐가 중요한 걸까 도대체? 얘가 찾는 게 뭘까?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순서를. 예를 들면 대표님께서 우리 직원분들 보고 야 이거 좀 알아봐. 근데 4-5명이 각자가 연구해서 알아왔으면 딱 대표님 마음에 드는 거 있는지 있지. 따로 있지 않고요.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는 거예요. 기계가. 마음을 알아야지 마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네, 네. 그리고 대표님이 말을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 그렇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도대체 이 검색 사용자가 네이버 사용자나 구글 사용자가 원하는 게 뭘까를 어떻게 알아내서 더 정확한 정보를 많이 갖다 줄 수 있을까를 예. 연구를 했어요. 한마디로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이 갖다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정보공학에서 보면요. 더 정확하게 정보를 찾으려면요. 정보를 찾은 정보 양이 줄어요.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싶으면은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져 버려요. 네, 양자역학에 보면 네. 어떤 전자나 이런 것들이 어떤 속도로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위치를 모르고요. 예. 위치를 알고 싶으면 속도를 몰라요. 이걸 우리는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예. 정보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찾아주고 싶으면 정보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그렇지. 중요한 걸 찾아줘 그러면은 그렇지. 네, 정보를 빠지는 게 생기는 빠지는 거죠.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못 어제 우리 찾아주는 배웠잖아. 그 불난 거 그 센서 화재 감지기 예민하게 만들면 하루에도 10대 번 울리고. 그렇죠. 대충 만들어 놓으면 불을 놔도 잘 안 울리고. 안 울리고. 그래서 이게 공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했던 문제예요. 20년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많은 정보를 누락된 거 없으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같이 제공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히트친 곳이 바로 구글인 거예요. 그래서 구글의 공동 창업인 레리 페이지가 자기 박사 논문으로 쓴 걸 갖고 구글을 창업했는데 네. 그게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워크숍이나 뭐 회사에서 뭘 하다 보면 우리 중에서 설거지할 사람 손가락을 가리키기 그러면 동시에 손가락 이렇게 눈치보다 가리키잖아요. 예. 지금 이제 참조 화면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인터넷에 보면 하이퍼링크라는 걸로 해서 클릭하면 어디로 이동하잖아요. 링크가. 링크. 그렇죠. 그럼 링크를 많이 받는 애는 더 중요한 애일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네. 왜냐면 많은 사람이 날 가리키고 있으니까. 특히 주제별로.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외부로부터 가장 많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게 누구냐. 라고 하면 걔는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거라는 거예요. 논문을 치면 인용 횟수. 인용 횟수하고 같은 거죠. 네, 정말 정확한 표현이세요. 그래서 인용 횟수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문제는 옛날에 인용 횟수라 해봤자 논문에 10개, 20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인터넷 스케일로 커지니까 지구 스케일로 커지니까 이걸 빨리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계산단 결과로 나온 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랭킹인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히트를 친 건 전 세계에서 네가 잘생겨서 얘기해서 그럼 전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내는 걸 굉장히 고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약간 이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라는 건데 사실 이거를 발명한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걸 들어다가 이제 구글의 창업자들이 검색에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주는데 대신 나는 중요한 거 내가 보기에 중요한 것부터 1등부터 나열해 줄게. 그러니까 당신은 1등부터 보면 돼. 라는 걸로 해서 히트를 친 거죠. 네. 그게 이제 구글이 20년 전에 길게는 23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글을 포함한 검색이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가장 큰 불편함은 어떤 게 있으세요? 다 들어가 봐야 된다. 클릭 다 해봐야 돼요. 예.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럼 10개만 힘들어. 읽어도 짜증이 나죠.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가 맨 위에 있지도 않아. 그렇죠. 그렇지도 않아요. 또 들어가는 게 클릭해서 보는 것도 귀찮은데 문제는 그 안에 내가 답을 보려면 내가 일단 읽어봐야 돼요. 다 읽어봐야 돼. 다 읽어봐야 돼요. 길어. 그게 더 짜증이 길어. 나요. 특히 저하고 저희 직원 중에서 친한 저희 임원분하고 가끔 싸우는 게 저하고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대충 보고 대충 필요하면 예를 들면 특히 어디 워크숍 가는 장소를 보면 결정하는데 그분은 댓글이니 뭐니로 다 읽어봐야 돼요. 식당 가는 것도. 성격이. 네,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 댓글 식당 댓글로 다 읽어보고 비교하고. 네, 그러잖아요 보통 예. 여행 가려고 해도요. 여기다 또 다른 문제는 제가 실제로 오늘 언더스탠딩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예. 네이버나 구글에서. 예. 근데 언더스탠딩이 우리 언더스탠딩보다 유명한 게 옷 브랜드가 있나 봐요. 옷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언더스탠딩이랑 옷이 있습니다. 우리 거 그래서 인수하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 화면을 보시면 첫 화면은 여성복이 있어요. 여성복. 언더스탠딩 여성복이 여성복. 있어. 그래서 저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맨 위에는 언더스탠딩 뜻이 나오고 그 밑에는 다 옷 얘기예요. 그리고 언더스탠딩은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정말. 한참 밑에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동형 이의어라 그래요. 똑같이 언더스탠딩인데 뜻이 다른 거. 우리 제일 네. 유명한 건 먹는 배, 타는 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검색할 때마다 다른 뜻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이형 동의어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표현할 때 편히 주무셨어요라고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좋네요, 뭐 굿모닝 이 다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표현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할 때 더 정확하게 검색하려면 가능한 표현들을 5월로 5월로 해서 다 넣어야지. 다 넣어야 하나 되는 돼.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우리는 색 인에는 키워드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 똑같은 자동 예를 들면 키워드가 자동차던 카던 전동차던 뭐든지 간에 또는 소나타던 네. 다 자동차잖아요. 예. 이게 검색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하와이로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하면 하와이 밥집도 알아봐야 되죠. 네. 그렇지. 그리고 또 하와이 여행지도 알아야 되죠. 비행기 표가 어디가 싼지도 알아야 되죠. 등등등등 잘 곳도 찾아야 되고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 각각을 검색을 다 따로 한 다음에 내가 일일이 다 읽어보고 그 파편화된 거를 경로에 맞추려면 제 머릿속에서 조합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1일 날은 이 지역이 있으니까 이 지역이 맛집에 뭘 찾아야 되고 2일 날은 뭘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정보 검색은 각 문서별로 다 검색된 게 파편화돼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숲이 있는 정보의 숲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생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나무로 다 벌목을 한 거예요. 벌목을 한 거를 색인이라는 개념으로 다 쌓아놓으면 제가 단어를 하면 그 중에 나무를 찾아서 저한테 주는데 실제로 그걸 제가 짜맞히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다 보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보 양이 증가되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AI 검색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어떻게 해결합니까, AI가? 그래서 이 AI가 이게 어떻게 해결하냐를 보려면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저희가 1년 반 전에 처음으로 저희가 여기를 생성 AI하고 챗GPT의 성지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맞아요. 할 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우리들 기억나실 텐데 현재 생성 인공지능은 3가지 혹은 4가지 수학적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거든요. 예.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가 머리가 나빠서 자꾸 까먹는데 그걸 어떻게 인공지능을 까먹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두 분이 아마 대학 다닐 때 제일 싫어했었던 수학 과목이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공부를 할 때는 미분을 해요. 미분. 네. 내가 공부를 잘했나 못했냐 하는 거를 그레디언트를 푼다는데 그냥 미분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라고 반복 학습을 해요. 그거를
대규모로 엔비디아의 GPU에서 돌리려면 분산 병렬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유리한 게 행렬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미분 형식을 행렬로 바꿔요. 그래서 미분 행렬 다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걸로 답을 생성하거나 그림을 만들어내려면 주사위를 던져서 확률 통계적으로 문장을 생성을 해요. 네, 우리가 고2나 고3 때 수학에서 제일 싫어했던 과목들인 거죠. 네. 확률 통계. 확률 통계까지. 어려워, 미분, 어려워. 확률 통계. 주로 수포를 하면 이 세 가지 때문에 수포를 해요. 네. 근데 이걸 관통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예. 혹시 벡터 공부하셨던 건 기억나세요? 벡터. 네. 여긴 안 했을 거고 저는 했을 겁니다. 네. 이름은 많이 들었습니다. 벡터. 이름은 들어오셨죠? 어. 벡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혹시 기억하세요? 괜찮아, 솔직하게. 벡터가 뭐였지? 네. 벡터는 어떤 공간에서 좌표와 방향과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공간에서 그렇죠. 어. 어떤 공간에서 좌표와 그 다음에 방향과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그걸 벡터라고 해요. 예. 저 그림을 보시면 아는데 지금 저런 게 그림을 다 보면요. 벡터겠네요. 예를 들자면 맨 왼쪽에 남자 여자 벡터 보면 3차원 공간에서 x, y, z가 있는데 남자 좌표가 있고 여자 좌표가 있어요. 네. 그럼 남자 좌표에서 여자 좌표까지 가는 방향과 그 거리를 우리는 벡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기억나시죠? 예,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요.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저 공간을 저 남자에서 여자로 가는 벡터를 왕에다 더하면 여왕이 나오는 게 상식적이지 않으세요? 남자 대 여자는 왕 대 X. 그렇죠. 그 X에 해당하는 건 그건 여왕.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벡터가 그 남자에서 여자로 가는 방향으로 있는 방향과 그 거리만큼 가면 왕에 대응이 되는 단어인 여왕이 저 공간에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동사 시제라고 돼 있는 걸 보면 걷고 있다 해서 저쪽 방향으로 저 거리만큼 가면 걸었다라는 과거형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 벡터를 수용하고 있다에다 더하면 수용했다가 나오면은 과거형. 훌륭하죠. 과거형으로. 네. 맞아요. 예. 그렇고 저기 보면 앙카라에서 뭐 터키, 스페인에서 뭐 마드리드, 이탈리아, 로마, 독일, 베를린이 있어요. 한국 뭐 서울. 서울이지. 서울. 그렇죠. 한국. 그럼 뭘까요 그러면? 수도, 나라. 국가와 수도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터키에서 앙카라로 가는 방향과 거리만큼 가면 앙카라가 있다. 그럼 그 벡터를 한국에다가 그 벡터를 더하면은 서울이 서울이 그 서울이 단어가 나와야죠. 나오도록 한다면 네. 그러면 모든 인간의 언어를 벡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그거를 정확하게 9년 전에 그 전에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없었는데 구글의 어떤 천재 같은 애가 야 인간 언어는 모두 벡터로 바꿀 수 있겠는데? 라고서 실험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책 뒤에 보면 색인인데 색인은 단어로 나열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로 나열되는 게 아니라 단어를 벡터로 바꾸고 그 벡터로 나열하게 보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의미적 관계가 유사한 것끼리 모여 있게 돼요. 묶이게 되죠. 묶이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게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도 유사한 문장은 비슷한데 묶여 있게 되고요. 예. 문서도 비슷한 문서들은 비슷한데 묶여 있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 말을. 그 다음 말을 생성하는데 그거는 또 다른 기술이에요. 그 다른 기술. 너무 앞서가셨고요. 예. 그건 그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게 확률 통계적으로 좋은가 하는 그 문맥을 또 이해하는 기술은 예. 그 생성 AI의 다른 거고요. 제가 예. 말씀드린 거는 인간의 언어 자체와 지식 자체를 수학적으로 벡터로 이렇게 다 표현해내는 것이 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가능하다. 것을 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검색 엔진은 키워드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키워드로 다 쪼개고 그 키워드를 색인 파일이라는 거 책 뒤에다가 몇 페이지에 들어있어 하고 그럼 내가 동일한 키워드를 넣으면은 그 키워드가 있는 문서를 찾아서 나한테 주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서를 열어서 일일이 읽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AI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문서가 있고 정보가 있잖아요. 그 문서 정보 모으는 건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읽고요. 벡터로 다 바꿔요. 인공지능이 벡터로 바꿔요? 벡터로 바꿔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3차원이잖아요. 예. 2차원, 3차원까지 우리가 상상을 해요. 근데 보통 지금 AI 검색 엔진 쓰는 건 1000차원에서 2차원, 2000차원이에요. 우와. 우아하죠. 네. 수학적으로는 가능해요. 상상도 잘 안 되지만 아무튼. 네, 수학적으로는 반복만 많이 하면은 네. 차원수를 늘려갈 수 있어요. 예. 4차원, 5차원, 10차원, 예. 1000차원까지. 예. 예. 그러면은
AI가 문서를 수집해서 그걸 벡터로 바꿔놓게 돼요. 예. 그럼 벡터로 바꿔놓은 걸 벡터로 색인을 해요. 네. 그럼 사용자가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단어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제는요. 예. 그러면 그 질문을 벡터로 바꿔요. 질문을 벡터로 바꿔요. 네. 그럼 내가 수집했던 그 많은 문서를 벡터로 바꿔놓은 것 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유사한 벡터가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내가 네. 질문을 넣은 키워드로 질문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넣으면 AI가 그 의미를 수학으로 바꿔서 벡터로 바꾸고요. 벡터로 바꿔서 그 벡터 값이랑 제일 비슷한 애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그 벡터하고 가까이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자료 화면인데 자료 화면 보시면 이게 너무 쉬운 수학이긴 한데 네. 오래됐으니까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요. 문장에. 예. 그러면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예. 그 저 두 가지는 인공지능이 보기에는 같은 벡터에 유사하게 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비슷하진 않지만 많지만 예. 비슷하다라는 거를 학습을 시키고 비슷하다라는 거를 그렇지. 표현해내요. 예. 그럼 단어가 아까 완전히 달라도 뜻이 비슷하고 의미가 비슷한데 신용카드 분실시키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벡터로 변환된 문서를 찾아서 비슷하게 저한테 주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럼 저 질문이나 문장을 벡터로 바꾸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하겠네요. 둘 다가 중요한데요. 예. 그거를 더 잘 바꾸는 게 중요하고요. 이 AI 검색 기술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얼마나 빨리 하냐도 중요한 거죠. 두 개가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보량이 전 세계에 수억 개가 아니잖아요. 수조 개인데 그 수조 개를 벡터로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얘가 연리를 해야 됐어요. 예. 그것도 1, 2차원이 아니고 1000차원, 2000차원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품질 높은 벡터로 바꿔내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질문 있습니다. 네. 벡터를 어떻게 바꾸지? 질문은 벡터로 바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또 엄청 길진 않으니까. 근데 그거를 비슷한 벡터 데이터하고 매칭시켜야 되는 건데 검색은 예를 들면 챗GPT는 우리 배웠을 때 막 3년 전 데이터 뭐 네네. 옛날 거를 오래 학습시켜가지고 얘가 네네. 똘똘해지셨으니까 네. 그중에 옛날에 네가 머릿속에 있는 거랑 얘랑 비슷한 걸 찾아와 네. 하면 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검색은 오늘 1시간 전에 나온 뉴스를 검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그거를 검색을 다 하는 벡터로 만들어서 그거를 매칭시킨다고요? 네. 바로? 바로 매칭을 시키는데 그래서 검색으로 바꾸는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러니까 벡터로 바꾸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옛날에는 되게 오래 걸렸는데 지금 기술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데 예. 그것도 누구의 덕분이냐? 엔비디아 덕분이에요. 엔비디아 GPU가 예. 그거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도록 해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도 똑같은 걸 쓰는데 예. 저희 회사의 오픈 API 거보다 대략 한 15배 정도 빠르거든요. 예. 네, 그 빠르게 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 예. 그게 엔비디아 없으면 돌지가 않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굉장히 역시 대표님은 통찰력이 있으신데 저 통찰력 있는 질문 좀 통찰력이 해보십시오. 있으세요. 있으신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나는 질문이니까 이건 벡터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문서가 100페이지짜리 문서예요. 그럼 이거 전체를 벡터로 어떻게 바꾸냐. 예. 그래서 전체를 바꾸지 않고 잘라요. 잘라요? 예. 문단 단위로 자르기도 하고 페이지 단위로 자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문단이나 페이지 정도로 자른 걸 우리는 청크라고 표현해요. 덩어리라고. 그래서 그 덩어리로 자른 거를 벡터로 바꿔서 색인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빨리 할 수 있습니까? 큰 거를 덩어리로만 하니까? 빨리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책 한 권도 앞에랑 뒤에가 주제가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요리책을 하면은 페이지마다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책 한 권 전체를 벡터로 바꾸면 두리뭉실한 벡터겠죠. 그렇지. 네. 요리라는. 예. 예. 근데 페이지별로 자르면은 김치찌개 벡터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다 나온 그렇죠. 거죠. 네, 참치찌개 벡터가 나오는 거죠. 예. 각각이. 그러니까 자르는 거예요. 자른 걸 갖고 벡터로 만들고 그러면 사용자가 김치찌개 요리법 좀 알려줘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서 전체를 하면은 이 안에 어딘가 있을 텐데 하면은 100페이지짜리 책을 AI한테 던져주면 AI가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김치찌개 딱 한 페이지만 잘라가지고선 벡터로 인덱싱해서 그걸 딱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AI한테 오픈북 시험을 볼 때 한 페이지만 툭 던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뭔가 깨달으시죠? 이해됐어요. 와. 과거의 검색은 도서관 안에다가 그 녀석을 심부름을 시키면서 내가 궁금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책을 골라와 그럼 책만 가져오는 라고 거야? 하는 게 과거의 검색이라면 지금 인공지능 검색은 페이지를 찢어서 오는 거야? 페이지를 찢어서?
적절한 거를 네가 분책을 해도 되니까 적절한 페이지들만 다루 묶어서 갖고 와라는 얘기를 시키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갑자기 왜 폭발력이 생기냐? 네. 그건 챗GPT의 골치 아픈 문제를 얘가 해결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해결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제일 골치 아픈 문제 기억나세요? 그 우리 뭐 할루시네이션? 그렇죠. 이상한 대답하는 거. 가끔 마약하잖아요, 우리. 예, 네. 예. 마약하거나 본드 같은 예. 거 하면 이렇게 환각현상 예, 예. 생기잖아요. 그걸 우리는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이라 그러는데 예. 환각현상 생기는 이유도 벡터 문제가 커요. 확률 통계 문제도 있는데 그건 제가 자세히 안 들어갈게요. 근데 얘가 환각현상 때문에 막 거짓말을 막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 걸러낼 수가 없어. 그거를 골라내는 일을 얘가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밤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거더라 저거더라. 그렇지. 그러면 답을 쓸 때 이게 이거든가 저거든 막 헷갈려요. 아, 차라리 오픈북은 정확하구나. 근데 내가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는데 오픈북을 보면 이제 깔끔해지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거짓말을 쓰다가도 오픈북이면 열어보고 이거 틀렸네? 그리고 지우고 다시 쓰는 거죠. 예. 네. 책을 열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환각현상이 급격하게 줄어요. 이야. 그냥 챗GPT 자체도 요걸 도입하면 요걸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같이 제가 조금 패키지로 이따가 껴주면-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챗GPT는 한 번 학습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예. 예. 왜냐면 그 실제로 엔비디아 H100 같은 거를요. 몇 장을 쓰냐면 2만 장씩을 돌려야 돼요. 그거 한 장에 그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고요. 2만 장을 돌려야 돼. 2만 장을 돌려야 돼요. 야. 1조 원 써야 돼요. 1조 원. 네, 못해요. 한국에선. 그 GPT-4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하고 이번에 5 나오는 것도.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공부시킨 애보다 설렁설렁해서 했는데 오픈북 하니까 애가 비슷해 점수가. 그래도 걔가 조금 잘해요. 98점. 근데 오픈북 해는 애는 한 95점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공부 거의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날로 먹는 거죠. 엄청 비용이 적게 들다. 그렇죠.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뇌 크기로 하는데 지금 GPT-4 같은 경우는 대략 200빌리언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00억인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네. 예. 10억, 100억, 1000억. 예. 2,00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얘가 하는 거랑 그거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애가 공부를 10분의 1밖에 안 한 애가 조그만 뇌를 가지고 있는 애가 답을 내는 게 큰 차이를 안 내는 거예요. 야. 네. 그러니까 비용이 확 떨어지겠죠. 예. 공부 덜 해도 되니까. 어. 그리고 심지어는 공부 덜 한 애가 전기도 덜 먹어요. 그렇겠죠. 돌리는 뇌가 작으니까. 작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성이 달성이 되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예. 뭐냐면 너무 비싸니까 얘는 공부하는 걸 한 번 공부하는 거를 1년 동안 우려 먹어요. 한 번 공부한 거. 예. 공부시킨 게 힘드니까. 근데 얘는 공부하는 게 저렴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오픈북인데 갑자기 오픈북 하다 미안한데 얘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신 이론이 나왔는데 내가 책 한 권 던져줄 테니까 이거 찾아서 이 책도 참조해 라고 하는 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외웠던 걸 하면은 내가 진짜 엄청 열심히 한 걸 갖고 1년 내내 울고 먹는데 예. 조금 공부한 애한테 이거 최신 책 3판 나왔는데 이거 갖고 오픈북 해 그러면 얘는 대충 알면 오픈북을 열어서 하는데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시간 전에 나왔던 최신 정보로도 답을 하게 돼요. 야. 네.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또 해결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있는 모든 지식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구글에 있나요? 네이버에 있나요? 삼성전자 있겠죠. 연구원들 머릿속에 있죠. 또 머릿속에 있는 걸 문서 안에 삼성전자 있겠죠. 도서관에 있겠죠. 있던가. 그렇죠. 컴퓨터 안에 보면 무슨 지식관리 시스템이니 있겠지. 무슨 거기 이런 거 있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몽땅 다 AI한테 검색을 시키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도입을 못해요. 내부적으로. 너무 비싸니까. 음. 그런데 조금 공부한 애로 싸요. 그 싼 애를 데려다가 네가 필요하면은 삼성전자 안에 있는 모든 문서를 네가 검색해서 오픈북으로 네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 그 안에서만 폐쇄된 환경에서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 해결이 되면 기업의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야. 챗GPT 안 써도 되니까.
그렇죠. 챗GPT는 이걸 학습해서 얘가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는 건데 가져가서. 그렇기도 하고 그 챗GPT는 학습을 많이 했으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애 공부를 시키는데 유학도 보내고 하버드 보내고 뭐 옥스퍼드 보낸다고 엄청 과외를 시키고 똑똑하게 만들었어. 그 얘가 돈 잘 벌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얘는 맨날 설렁설렁하고 학원도 안 가고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알바까지 해서 예, 생활에 돈을 보태네요. 근데 얘가 갑자기 자기는 대학도 안 가겠대요. 사업하겠대요. 그런 사람들이 몇 있죠. 예를 들어 예. 일론 머스크 같은 있지, 사람들. 있지. 예. 예,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엄청 시키지 않고 조그만 공부 시킨 애가 갑자기 오픈북 공부하고 뭐 아니면 재료를 그냥 똑똑하게 해보면서 답은 비슷하게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바깥이 아니라 보안이 있게 적용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네. 우리가 그 챗GPT는 이거는 검색으로 쓰지 않고 이제 AI로 쓰잖아요. 말을 만드는, 말을 그렇죠. 알아듣고 말을 하는 그런 걸로 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챗GPT가 우리가 우와 했던 건 진짜 사람처럼 말귀를 잘 알아듣고 말을 잘하네. 뭘 물어봐도.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래서 그 기술이 RAG라는 기술이에요. 네. 좀 어려워요. 그래서 RAG. 예, 예. 그런데 뭐 또 2, 3년 지나면 지금 LLM은 대부분 웬만한 사람 많이 알잖아요. 예. 챗GPT도 다 알고요.처럼 RAG도 아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쉽지 않은 기술인데 RAG가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인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검색 증강 생성이에요. 검색, 증강, 생성. 생성은 뭘 생성하는 걸 테고. 네. 그러니까 검색을 검색을 검색을. 통해서 증강시켜서 생성해 와라. 증강은 그렇죠. 뭘까요? 증강. 증강이 너 인파워. 공부한 것만 공부한 것만 갖지 말고 오픈북으로 해줄 테니까 검색해서 그걸 네 뇌를 증강을 시켜서 답을 줘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답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은 더 점수가 높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 같은 애한테 너 한 달 동안 내내 공부해라고 해가지고서는 옆에 이제 오픈북이 아니라 외워서 시험 보게 하고 그게 챗GPT죠. 저같이 보통 사람한테 야 너는 살짝 오픈북으로 해도 돼 괜찮아 하는데 오히려 점수가 제가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98점, 챗GPT는 95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기술을 RAG 기술이라고 해요. 그럼 RAG 기술이 뭐냐를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뭐 참고화면이 있는데 어려워요. 그냥 저것도 보시고 답을 그냥 보시면 되는데 제 얘기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챗GPT나 사람한테 검색하는 것까지는 아까 벡터로 검색하는 건 이해하셨잖아요. 예, 예. 검색해서 페이지까지 찢어요. 네. 이게 정답이 있는 후보가 있는 페이지야.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리고 나서 그 페이지를 던져줄 때요. 예. 우리는 여태까지 질문만 챗GPT한테 던져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외웠던 걸 답을 하잖아요. 근데 챗GPT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이 안에 답이 있을 걸 그래서 종이를 답이 쓸 만한 5장만 찢어서 던져주는 거예요. 어허. 예. 그리고 너 공부했던 거 왜 이것도 참조해서 해라고 하는 게 바로 RAG 기술이에요. 야. 야, 훨씬 도움이 되겠다. 그럼 챗GPT보다 이게 지금 들은 바로는 모든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네. 코스트 이펙티브하죠. 뇌도 작으니까 밥도 많이 안 먹어. 근데 최신 정보도 바로바로 가져와. 그렇죠, 그렇죠. 뭐 검색을 대체할 수도 있어. 그러면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 그 이 두 가지 문제, 검색의 한계와 생성 인공지능인 챗GPT의 한계 둘을 결합을 시켰더니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남녀가 연애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래서 부족하고 저 친구는 저래서 부족한데 막상 연애를 하니까 둘이 굉장히 시너지를 내면서 화목하게 훌륭한 일을 하는 것처럼 또는 사업을 하는데 두 분이 같이 두 분처럼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결합했더니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없어지면서 장점이 부각되는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시도한 데가 상용화를 한 데가 유닷컴이에요. U.com. 네, 아까 YOU. 처음 페이지인. 그런데 놀랍게도 뒤늦게 이걸 보고 있었던 퍼플렉시티에서 이거 진짜 돈 되고 되겠는데? 라고 해서 퍼플렉시티가 뛰어드는 거예요. 창업 시기는 비슷한데 오히려 퍼플렉시티보다 유닷컴이 더 빠르기도 했거든요. 근데 퍼플렉시티가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결합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지금 회사 가치 5조, 6조 이렇게 될 정도로 1년 만에. 그래서 퍼플렉시티가 하는 게 뭐냐? 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고 수집한 거를 자르고 자른 걸 벡터로 변환해서 저장해 놓고 사용자가 질문하면 그 중에서 벡터로 잘라놨었던 거 아까 페이지 찢는다라는 거를 예. 찾고 예. 걔를 챗GPT에다가 질문과 함께 그 페이지를 같이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잠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지 놀라우실 텐데 그러면 그거는 돈을 때려 박아서 기본적으로 많은 것을 학습시키는 이른바 요즘에 인공지능 경쟁처럼 그렇게 때려박지 않아도 대강 아주 기본적인 인공지능만 만들어 놓고 엔드 레퍼런스로 줄 수 있는 문서나 정보를 같이 세트로 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라면 여러 곳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건데 왜냐하면 레퍼런스는 사용자가 주는 거고 나는 매우 기본형인 인공지능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차별성이 없어지는 게 그 차별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데요. 내가 그 질문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 왜 안 하고 있었어? 근데 기회를 준 거지. 거기서 기회를. 기본이라는 게 또 중요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MIT의 천재 박사와 예. 서울대의 굉장히 훌륭한 석사급하고 둘을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런데 고등학생을 넣으면은 조금 달라지지 그래. 그 결과가 안 나오겠죠. 같은 레퍼런스.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을 만큼 기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거는 수많은 정보를 검색을 하기 위해서 단지 챗GPT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려면 정보를 많이 가져오는 기술도 필요하죠. 예. 가져오는 기술을 잘라서 벡터로 굉장히 아주 순도가 높은 벡터로 바꾸는 기술도 필요하죠. 그래 그렇죠. 맞아. 네.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빨리 비교하는 기술도 필요하죠. 그렇지. 그리고 그거를 잘 정리해 갖고 오픈북하는 챗GPT한테 던져주는 기술이 필요해요. 예. 예. 이 기술들 몽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지금 몇 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지금 대표 주자가 퍼플렉시티고. 퍼플렉시티 외에도 여기 있는 회사들이 다 대표 주자인데 그런데 퍼플렉시티가 제일 대중화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낸 거죠. 그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마케팅이에요. 퍼플렉시티가 마케팅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프로님이 질문하신 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질문이세요. 그럼 경쟁력이 뭐냐? 그 첫 번째 경쟁력에 대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은 책을 이제 오픈북에서 던지는데 네. 10년 전 책을 던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책도 똑같은 책인데 좀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좀 부족한 허접한 책을 줄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훌륭한 요약됐던 저희 대학 다닐 때 보면 요즘도 그런 거 있는데 족보를 족보집을 그럴 수도 있고. 예,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저는 족보집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뭘 수집을 하고 어떤 데이터 소스로부터 더 중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능력이 있냐 하는 게 굉장히 큰 차별화가 되는 거죠. 예. 그게 또 한 첫 번째 차별화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사용자한테 얼마나 편리하게 레퍼런스로 참조할 수 있게끔 하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돼요. 유저 인터페이스. 아예 원 사이트를 보여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